네, 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백신과 사백신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백신에 대한 종류부터 살펴보면 수두, 홍역, 볼거리, 풍진, 결핵, 대상포진, 일본내염, 로타바이러스 등이 있고요. 사백신은 생백신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백신을 차지하고 있는데 독감,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폐렴구균, 뇌수막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이 있고 대상포진, 일본내염 백신은 생백신도 있고 사백신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백신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살아있는 병원체를 약독화, 독성을 약하게 만든 다음에 내 몸에 주입해서 그 병원체가 증식을 하게 돼서 내 몸의 면역세포들을 자극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접종이 개발됐습니다. 이때 면역세포들을 이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을 모두 자극하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접종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반면에 이 내 몸에서 실제로 증식하다 보니까 어린아이, 영유아 같은 경우에서는 엄마로부터 받은 모체의 항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항체가 병원체의 증식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면역저하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리 약독화한 병원체가 내 몸에 주입된다고 할지라도 이 질병을 유발할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사백신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부터 많은 양의 항원을 주입하는데 이때 이 항원은 병원체 그 자체가 아니라 병원체의 특정 성분을 대량 생산해서 내 몸에 주입하는 그런 원리를 통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체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주입하는 그런 원리 때문에 체액성 면역만 자극하는 그런 제한점이 있고, 우리가 충분한 면역 효과를 얻으려면 사백신을 2번에서 3번 정도 추가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는데 영유아에서 아무리 모체 항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백신에 대한 효과가 떨어질 우려는 없고, 또한 면역 저하자분들께서도 이 사백신을 안전하게 투여해서 면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간혹 생백신을 접종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건강한다고 할지라도 내 가족 중에 면역 저하자가 있다거나 어린아이가 있다거나 뭐 노령, 고령층 분이 계실 경우에서는 이 전파가 염려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전파는 아직까지 보고된 사례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 이때 두창 백신은 제외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때 우리가 접종하는 방식이 사실 대부분 근육주사로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생백신들, 그 다음 결핵 백신 일부들은 피내 주사, 피하 주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 주사 방법은 어떻게 하냐? 피부를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 백신 성분을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방 조직으로 주입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이렇게 45도 각도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생백신은 실제로 내 몸에 병원체가 들어오고 그 병원체를 약독화한 상태에서 증식하는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약독화할지라도 내 몸에서 증식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몸의 여러 가지 피부층에는 이 지방층이라는 곳이 있고 그 밑에 근육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혈관이나 신경 세포들이나 면역세포들의 분포가 적은 곳이 바로 이 지방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백신은 이 피부층에 접종할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 지방층에 접종해야 그나마 안전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께서는 모든 백신을 다 그러면 피하 접종을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지방층은 단점이 대신에 안전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충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는 약간 불리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이 지방층의 면역세포가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백신은 스스로 복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층에 접종한다고 할지라도 면역원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생백신은 피하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육주사는 이렇게 우리가 90도로 근육층에 깊숙이 찔러 접종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근육주사라고 하는데, 대부분 면역증강제가 포함된 사백신을 이렇게 깊이 찔러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피부층 주변에 접종을 할 경우에서는 심각한 여러 피부 관련 합병증들이 유발할 수 있고, 그렇다고 이 지방층에 접종하기에는 여러 가지 생백신만큼의 면역원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즉 백신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이런 사백신들은
근육 주사가 그나마 안전성과 효과, 면역원성을 모두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접종 위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그런 백신들은 사실 피하 접종, 지방층을 타겟으로 접종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백신들이 대표적으로 생백신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피부에 접종하는 피내 접종이 있는데, 이 경우는 안전성은 떨어지지만 무엇보다도 이 접종을 함으로써 면역 효과가 되게 중요한 그런 백신들은 피내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접종이 바로 대표적으로 결핵 백신이 있겠죠. 그리고 근육으로 접종하는 나머지 대부분의 사백신들은 이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모두 절충하는 그런 방안으로 채택하는 접종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생백신을 접종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또 복잡한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사백신과 사백신은 접종을 동시에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막알균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 그리고 13가 폐렴구균 백신과 23가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에 접종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백신과 사백신은 한꺼번에 접종해도 무관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사백신과 생백신도 마찬가지인데, 단 황열 백신과 콜레라 백신은 동시 접종이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백신과 생백신은 어떨까요? 동시 투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백신 접종을, A라는 생백신을 내가 오늘 2주 전에 했는데 오늘 지금 당장 B라는 생백신을 접종한다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4주 이상의 접종 간격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생백신을 2주 전에 맞았는데 이번에 B라는 생백신을 맞고자 한다면 이 B라는 생백신이 사실 실제로 내 몸에서 증식을 해야 되는데, 2주 전에 맞았던 A라는 생백신에 대한 항체가 이 B라는 생백신의 면역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백신과 생백신 간격은 동시 투여하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4주 이상의 간격을 띄웠다가 접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단 예외가 있는데 경구용 생백신은 주사용 생백신과 이 동시 투여하지 않더라도 접종 간격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혈액제제나 면역 글로불린을 내가 어떤 치료 목적으로 투여받거나 수혈받았을 경우에서는, 사백신 같은 경우에서는 동시 투여를 해도 상관없고 이전에 투여했어도 따로 간격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백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몸에서 실제로 증식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혈중에 항체가 남아있다면 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백신을 먼저 접종할 경우에서는 2주 간격을 두고 항체 함유제제, 즉 혈액제제나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하셔야 되고, 만약에 먼저 내가 어떤 치료 목적으로 수혈을 받았다거나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했을 경우에서는 최소 3개월의 간격을 두고 생백신 접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항체, 남아있는 항체가 생백신의 증식을 하는 효과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방금 제가 최소 3개월이라고 했지, 여러가지 수혈의 종류나 투여받은 면역 글로불린의 종류에 따라서 길게는 10개월, 11개월 이후에 생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함으로 인해서도 이런 생백신 접종을 했을 때 실제로 약독화된 병원체가 증식을 억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 시점으로부터 하루가 24시간 이후에 접종을 하라고 돼 있고, 백신 접종 후에 14일까지는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연기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면역 억제제나 항암제 역시도 이 면역세포를 억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시는 분들은 생백신 접종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서는 이 스테로이드 치료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에나 이 생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항암제를 투여하시는 분들은 항암 치료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생백신 접종이 가능하고,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 면역 억제제 치료가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에서야 그나마 생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백신은 접종하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외우시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이 전문 접종하시는 센터에 가셔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접종 시기를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